금호아파트 6동 주민 정혜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주민들께 들은 게 문득문득 듣는 질문 중에 이겁니다. 제 얼굴보다는 화면을 봐주십시오. 그게 되겠어? 이게 되게 하면 안 된다는 의미는 아니고요. 그게 되겠어? 그런데 그게 뭘까요? 그게 뭘까요? 재건축일까요? 선도직일까요? 어떤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너무 답답했습니다. 우리 지금 어르신들이 많으신데 자녀들 다 키웠잖아요. 자녀가 좀 늦게 철들어서 대학 가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데 그 앞에 가서 볼 때마다 그게 되겠어? 야, 그거 갈 수 있겠냐? 라는 말씀 안 하시죠? 그렇게 하실 분 아무도 없잖아요. 그죠? 그런데 우리가 지금 그게라는 게 이게 남의 자식 이야기 아니거든요. 남의 아파트 이야기 아니거든요. 우리 아파트, 우리 자식 이야기잖아요. 우리 자식한테 너 갈 수 있겠냐? 이런 얘기 안 하잖아요. 우리 아파트가 잘 되는 길인데 그거 되겠어? 이것은 잘 몰라서 그러신다고 생각을 해요. 예, 그걸 비꼬는 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아, 이거 희박한데 15개, 16개 단지 중에 한 2-3개 되는데 그거 되겠어? 예, 그런데 어렵다는 거 압니다. 어렵다는 건 뭘까요? 경쟁이 치열하다는 거고, 경쟁이 치열하다는 건 좋다는 거잖아요. 로또가 왜 800만 분의 1입니까? 터지면 대박이니까. 이게 지금 16개 단지가 다 뛰어들고 있어요. 다 하겠다고. 그만큼 좋은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재건축 해야죠. 선도지구 돼야죠. 그런 마음으로 오셨잖아요. 저 그 마음을 믿고, 그 마음을 믿고 어떻게 하면 잘할 수 있을까라는 저와 같은 마음으로 오셨다고 생각을 하고요. 답은, 그게 되겠어에 대한 답은 됩니다. 1등이냐 16등이냐의 문제입니다. 됩니다. 그리고 돼야 됩니다. 안 되면 어떻게 되는지 그것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안 하면 안 할 수는 있어요. 특별법 열차에 안 타실 수 있어요. 그러면 엄청난 손해입니다. 이게 어떤 손해인지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에게는 선택지가 있습니다. 선택할 권리가 있어요.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첫 번째가 그냥 이대로 살게 냅둬요. 뭐 이겁니다. 나 이대로 살다가 할 거야. 냅둬. 뭘 새 집을 짓고 난리야. 예, 그것도 선택지입니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여기 써있는 그대로입니다. 뭐 비용이 없고 현재 그냥 어디 이사 안 가도 되지만, 그러나 집은 물건이죠. 딱 낡아갑니다. 그래서 노후화가 계속 진행되고 계속 돈 달라고 할 것이, 쉽게 말해서 자동차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동차가 20년 되면 어떤 일이 생기죠? 계속 돈 달라고 하죠. 절대 그냥 안 갑니다. 틀리면 무조건 서버립니다. 그런데 새로 살 돈 없으니까 그냥 타 하면 관리비가 어떤가요? 어마어마하게 들죠. 차라리 사는 게 낫다는 생각이 할 정도로입니다. 관리비 외는 상상하고요. 자, 집값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떨어지겠죠, 계속. 누가 그 집을 살려고 하겠습니까? 40년, 50년, 60년 된 집을 누가 삽니까? 안 삽니다. 생활 불편하시겠죠. 자, 여기 안 써놨는데 한 가지 또 있습니다. 집값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불편하니까 집값이 계속 떨어집니다. 그럼 누가 그나마 올까요? 싼 맛에 누군가 오겠죠. 그렇잖아요. 싼 맛에. 남들 3억, 4억 하는데 1억, 2억 하니까 싼 맛에 올 수 있겠죠. 어떤 분들이 올까요? 돈이 없는 분들이 오겠죠. 뭐 이게 좀 차별을 하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이미 우리는 다문화 사회에 들어섰고 정착하는 과정에 있기 때문에 그런 어떤 이주민들 중에서 일부 또 이쪽으로 오고 싶어하는 사람들은 먼저 싸면은 싸니까 먼저 이렇게 이주하는 모습을 보일 겁니다. 공연동에서는 이미 시작이 됐고요. 우리 이쪽 설악동 쪽으로도 저쪽으로는 많이 들어와서 살고 있죠. 같이 살아야 됩니다. 그것이 나쁘다는 의미는 아닌데 어쨌든 그런 현상이 벌어진다는 겁니다. 두 번째가, 자, 첫 번째 그냥 사는 겁니다. 두 번째가 일반 재건축이 있습니다. 지금까지의 재건축입니다. 그것은 도시정비법이라는 법으로 이루어지는 일반 재건축이고요. 이런 경우에는 안전진단을 통과해야 되고 사업기간, 구체적으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업기간 평균 10년에서 15년입니다. 운 좋으면 7, 8년, 길면 20년 걸립니다. 분담금 최소 3억 이상 들겠죠. 사업 무산되기도 합니다.
자, 이런 과정이 있고요. 세 번째가 특별법입니다. 노후계획도시 정비에 관한 특별법이라는 것이 2023년 11월에 통과가 됐고요. 2024년에 발효가 돼서 시작이 됐고 2024년 11월부터 선도지구 설정을 했는데 그게 1기 신도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뭐 일산, 산본, 분당 이런 데 있죠. 1기 신도시가 먼저 해서 선도지구가 지정이 됐고 지금 특별정비구역으로 지정이 됐고 지금 하고 있고 2차 선도지구 지정과 관련된 작업을 시작하려고 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는 거기 모델을 보면 됩니다. 그런데 거기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목동 같은 경우는 좀 저층이 있기도 하지만 산본, 일산도 좀 저층도 있고 고층도 있고 분당 이런 데 보면은 좀 고층이 있지 않나요? 지금 마음속에 다들 아까 그게 될까에 가장 큰 근거가 뭐냐면 우리 고층이잖아. 18층이잖아. 연수구에서 제일 높죠. 금호 제일 먼저 저 이쪽 선악교 제일 먼저 졌는데 지금 용적률 금호 237 예, 나머지 유서울 아주대동 251이죠. 굉장히 높죠. 근데 지금 기준 용적률 280 설정했으니까 갭이 얼마 안 되죠. 그러니까 이거 그냥 1대1 건축해야 되나? 내가 내 돈 내고 줘야 되네? 자, 이게 틀린 이야기는 아닙니다. 차이가 별로 없다. 근데 그것뿐이라면 이야기를 안 하겠죠. 그리고 그렇다 해도 더 가능성도 있고 그렇다 해도 해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제 특별법에 의한 그 세 번째 방법은 이게 가장 추천하는 방법인데 이것은 이제 다음 슬라이드에서 보고요. 마지막으로 단지 리모델링이라는 게 있는데 이것은 사실 제가 경우의 수에 있으니까 썼지만 저건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단지 리모델링 하면 얼마 늘어나지도 않고요. 딱 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돈이 많이 드는데 실효성이 없고요. 저건 비싼 동네 아파트 값이 비싸서 그렇게 했을 때 건축비가 똑같이 들지만 부가가치가 큰 동네나 가능하고요. 지금 서울에서 했던 리모델링도 아주 소수만 성공을 했고 나머지는 거의 실패작으로 끝날 정도로 감히 엄두를 못 내는 게 저겁니다. 아마 우리 단지에서 저걸 할 가능성은 저는 뭐 거의 제로라고 봅니다. 그러면 셋 중에 하나입니다. 1, 2, 3번 셋 중에 하나. 좋든 싫든 저 셋 중에 하나를 선택 안 할 수 없습니다. 2번, 3번을 선택 안 한다면 뭐 한 거죠? 1번 선택한 거잖아요. 1번도 선택한 겁니다. 기권입니다. 3번을 선택 안 하면 2번을 한 거고요. 2번도 안 하면 1번을 한 겁니다. 우리에게 선택권이 있는데 정답은 있습니다. 그걸 이해하시라고 우리가 이렇게 모여서 이야기를 나누는 겁니다. 그냥 이대로 살 때 문제점들입니다. 배관, 전기, 승강기, 주차, 단열, 결로, 지진, 이런 것들 이미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들입니다. 사실 이게 좀 더 심화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실제로 40년 넘어가면 관리비가 이런 것과 관련된 장기손 충당금이라든가 수선유지비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관리비가 훨씬 더 많이 나오게 되리라는 그 다음 연료율 떨어져서 난방비 많이 나온다는 거 이미 다 겪고 계십니다. 세대당 그래서 이런 비용들이 굉장히 적지 않은 비용이 들어가고요. 자, 일반 재건축의 경우에는 평균 5년과 10년에서 15년이라고 했는데 그냥 여기 예를 좀 들어놨습니다. 여기 잠실 주공 5단지를 보면은요 2008년도에 시작했어요. 굉장히 입지 좋고 수익성 좋다고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7년도에서야 사업 승인이 났어요. 그래서 25년도에 승인이 났고요. 27년도에 꼭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빠르면 29년 내 완공을 하겠죠. 21년이 예상입니다. 21년 걸린다는 겁니다. 일반 재건축. 그러니까 되게 좋은 입지가 좋아서 더 문제가 되는지도 모르겠지만 이런 식의 운이 좋으면 9년짜리 백호주공 같은 경우에는 또 굉장히 강남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있고요. 그리고 여기 지금 주공이 대체로 좀 빠른 편인데 아시죠? 옛날 주공 아파트 굉장히 좀 허술하게 지금 그런 면이 있죠. 그래서 배관이 굉장히 많이 낡아서 빨리 할 수밖에 없는 안전진단이 바로 통과된 것은 그런 것 때문이라고 합니다. 안전진단이 이 재건축의 벽입니다. 이 부분을 잘 보셔야 되는 게 이제 특별법과 비교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전진단 한 번 하는데 7천만 원에서 1억 정도 들어가고요. 몇 년에 한 번씩 시도를 하는데 예, 어디는 3번씩 하고 음마아파트 3번 하다가 4번째 통과했죠. 예. 이런 식으로 쉽지 않은 과정이고요. 뭐 2, 3년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2번 하면은 뭐 4, 5년 금방 지나가죠. 자, 제가 자료를 뽑을 때 일단 그냥 금호아파트라고만 했습니다. 평균 내는 게 좀 문제가 있어서 금호아파트를 보면 지금 맨 위가 전국의 아파트의 평당 가격이고요. 두 번째가 인천, 세 번째가 마지막 맨 밑에 있는 게 금호아파트입니다. 이게 정확히 지금부터 이렇게 숫자로 보여드리는 자료는 뭐 좀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해서 하나의 예시에 불과합니다. 이걸 구체적으로 분석하고 따지실 필요는 없고요. 그냥 이해를 돕기 위한 자료니까 너무 구체적으로 파고들지는 마시기 바랍니다. 어쨌거나 전국의 아파트 가격의 어떤 추이보다 선악동의 아파트 가격은 좀 더 완만하다. 그리고 느끼시죠? 10년 전이나 지금인가 우리가 뭐 몰랐어? 조금 오르는가 하더니 제자리? 뭐 이런 느낌 아시잖아요. 자, 그리고 지금 뭘 이걸 할 때도 크게 움직임이 없는 이런 분들. 아파트 건축비가 어떻게 되고 있는지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평당 가격이 2004년도에 250만 원이었다고 한다면 지금은 이건 2024년이고 지금은 1,000만 원 정도 됩니다. 갭은 있습니다. 1,000만 원 정도가 되고요. 우리의 의사하고 의도하고 아무 상관없어요. 쉽게 말해서 강남에 집을 줘도 그만큼 들고요. 여기에 집을 줘도 그만큼 들어요. 그러면 우리가 불리한 거죠. 원가가 똑같은데 거기는 비싸고 여기는 싸잖아요. 그럼 시간이 더 지나면 어떻게 될까요? 이건 올라가고 집값이 안 올라가면 우리는 더 손해보는 거죠. 그래서 빨리 할수록 좋다는 겁니다. 건축비는 누가 뭐래도 올라갈 거 아닙니까? 다 아시잖아요. 경험상. 물가가 오르기 때문에. 뭐 이런 현실을 우리 머릿속에 넣고 이해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의 가장 큰 관심사가 용적률이죠. 용적률이라는 것은 정해진 땅 안에 얼마나 더 많은 건물을 지을 수 있느냐라는 거잖아요. 그 용적률이 지금 여기가 아닌 다른 일기 신도시를 예를 들었는데, 자, 아까 도시정비법, 도정법이라고 하는데 도시정비법이 있고 특별법이 있잖아요. 도시정비법에서 정한 것은 2종 일반 주거지, 2종 일반 주거지의 경우에는 맥시멈 250%, 그리고 3종 일반 주거지는 300%로 설정이 되어 있더라고요. 우리는 3종이죠. 3종이라 고밀도 건축을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이 뭐 지금 우리가 250%, 230% 지을 수 있었던 건 3종 주거지이고 역세권이기 때문에 그랬던 것 같아요. 처음에 92년도에 지을 때. 그럼 그 다음에도 그걸 감안해서 계획을 해야 되고요. 지금 여기에 지금 특별법 상한 1.5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도시정비법의 상한이 250%면은 특별법에서는 그거에 150%까지 1.5배까지 더 늘려서 해줄 수 있답니다. 해주겠다가 아니라. 그러니까 일단은 한계가 만약에 지금 현재 용적률이 몇 프로가 됐든 그 한계가 250%인데 그 일반 재건축을 할 때도 아무리 많이 해줘도 250%까지밖에 못 해줘라는 거거든요. 그럼 그 안에서 결정이 되겠죠. 그런데 이 특별법에서는 250이 아니라 375까지 해줄 수 있다. 그럼 그건 뭐 교통 영향 평가라든가 여러 가지 주변 여건 등을 고려해서 결정을 하겠죠. 그러나 결정을 할 때 시는 공공의 전체적인 주거 환경을 고려해서 결정을 할 것이고, 주민 입장에서는 가능하면 많이 해줘라고 요구를 하겠죠. 그럼 우리는 많이 해줘도 되는 이유를, 근거를 찾아서 설득을 하면 되죠. 그런 것이 아파트 입주민의 제안이라고 합니다. 그런 제안을 이제 전문가들의 조언을 받아서 제안을 해서 협상을 해야 됩니다. 시하고. 근데 이 시하고의 협상에서 기본적으로 도시정비법에 의한 일반 재건축과 특별법에 의한 재건축은 전혀 시의 태도가 달라요. 왜냐하면 일반 재건축에 있어서 지금까지 지자체나
인천시나 구 같은 지자체에서 또는 정부에서의 역할은 어느 정도 법에 의한 규제였던 것 같아요. 규제. 하지마라는 규제라고 한다면 이제 특별법에서는 개념이 조금 달라집니다. 그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용적률이 달라지면 분담금이 달라진다는 것 정도를 그냥 시각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이 금액은 신경 쓰지 마십시오. 이건 절대 맞을 수가 없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건 여러 가지 들어가야 되는 조건들이 많기 때문에 어쨌든 용적률이 높아져야 분담금이 적어진다. 그래서 여러분이 걱정을 하셨던 것도 그거죠. 우리 용적률이 이렇게 높은데 분담금 많이 드는 거 아니야? 자, 그러면 한번 이것만 보시죠. 이걸 차치하고라도 우리 아파트가 예를 들어 지금 3억이다. 3억인데 내가 집을 새로 짓는데 들어가는 돈을 건축비 뭐 이렇게 하니까 3억이 더 들어갔어. 그러면 그 집을 내가 최소한 6억 이상의 가치를 인정받아야죠. 지금 현재 가치 3억, 들어간 돈 3억이면 새로 지었는데 5억이래요. 그러면 너무 실망스럽죠. 물론 안 짓는다고 수가 나는 건 아니지만 최소한 6억 이상이 되면 손해는 아니지 않나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손해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3억에 팔고 나갈 자신 있으시면 팔고 나가셔도 되고 그때 6억에 팔아도 되고 그거 똑같은 겁니다. 근데 지금 팔리나요? 우리 솔직하게 매물 엄청 쌓여있던데요. 근데 이게 잘 진행이 된다면 그리고 기대 이익이 조금이라도 예상이 된다면 들어오고 싶은 사람들 있을 수 있죠. 우리 아시다시피 선악동이 저는 굉장히 살기 좋거든요. 전 되게 마음에 들거든요. 아니신가요? 맞아요. 예. 그걸 아는 분들이라면 아마 자녀를 오라고 할 수도 있고, 예. 송도에서 뭐 나오고 싶어서 난리인데, 아시죠? 송도 이제 낡아가는 거. 풍림부터 해가지고 막 낡아가고 있잖아요. 거기 20년 넘었고. 여기 포레스트 지으니까 송도에서 우르르 나와가지고 거기로 떼거리로 들어가고. 여수동으로, 동춘동으로, 선악동으로 나오고 싶지 않을까요? 특히 선악동은 뭐 굉장히 자연 친화적인 이 엄청난 공간들이 있죠. 이런 메리트를 경제적인 것 같이 간다면 충분히 올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면 우리가 변시안적으로 지금 3억인데 3억 더 내니까 근데 6억 정도 간다고 하면 그거 뭐하러 하냐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게 7억 정도 가치가 된다. 그래서 그 정도에 팔 수 있다. 그건 이익이죠. 그런데 우리의 시선이 어디가 있는지 아세요? 저쪽 동춘동에 용적률 120%, 110%, 막 105% 이런 데도 있거든요. 그런 데는 분담금 하나도 안 냈대. 근데 우리는 3억이나 냈는데 그러니까 마치 우리가 손해 보는 거라고. 모든 비극은 비교해서 와요. 여러분 자녀들이 여러분들더러 엄마, 아빠, 남들 엄마 아빠는 송도로 이사 가서 나한테 물려줄 돈이 지금 10억인데 8억인데 이러는데 엄마는 어떻게 어쩌다가 3억짜리 살고 있는가 비교를 하면은 마음에 드시겠습니까? 모든 비극은 비교해서 나와요. 절대 그쪽하고 비교하지 마세요. 출발이 다르잖아요. 용적률이 다르잖아요. 왜 그쪽하고 비교를 합니까? 절대 비교해서 되는 상황이 아닙니다. 우리가 얼마짜리가 얼마가 되느냐는 해볼 수 있는 건데 전과 후를 비교할 수는 있는 건데 그래도 이익이 되거나 손해가 적다면 선택해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손해가 커져요. 자동차 20년, 30년 되면 아무도 안 가지고 폐차할 때 100만 원 주잖아요. 이 집은 폐차도 안 돼요. 이거 60년 되면 누가 삽니까 이거? 그냥 소모품 돼요. 아까 냅둬 이대로 살게 이건 그냥 소모품으로 지금 3억짜리를 소모품으로 써서 빵을 만들겠다는 거잖아요. 뭐 어떤 기대값이 있어요? 누가 살 겁니까 이거? 그래서 자꾸 이익이라는 곳에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네. 어떻게 나아지는가?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 수 있나? 뭐 여러 가지 긍정적인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부정적으로만 보지 마시고요. A15구역 아파트가 특별법에 적용이 되면 자, 이런 식으로 될 수 있다는 걸 하나 보여드리는 건데 용적률이 현재 251%라고 했죠. 금호는 237이고 그것이 만약에 250 도시정비법을 하면 맥시멈으로 가도 250이나 300 정도가 되는데
특별법에 적용을 받으면 현재 278은 정해졌고요. 이게 최소한입니다. 최소. 278이 아니라 280. 제가 잘못 썼네요. 280 최소가 됐고요. 그리고 어떻게 우리가 시청하고 타협을 하고 여기 환경들을 잘 고려해서 계획을 하느냐에 따라서 300에서 400까지도 받을 수 있는 여지가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도전을 해야 된다. 이겁니다. 도전을 해야 된다. 이걸 가지고 저한테 어떤 질문을 하시면 저는 어떤 대답도 할 수 없습니다. 저는 시당국자도 아니고요. 이걸 계획하는 사람도 아니고 전문가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냥 법이 정한 테두리 안에서 우리의 그 이해를 공유하고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뭐 분담금 이건 중요하지 않지만 분명히 도시정비법 일반 재건축보다 분담금이 줄어드는 건 당연합니다. 그리고 이주 문제도 시하고 같이 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 15구역 통합정비라는 것은 이 개념이 어떤 거냐면 일반 정비, 일반 재건축은 도시정비법에 의한 일반 재건축은 단지별 재건축입니다. 금호면 금호, 뉴서울이면 뉴서울만 재건축하는 겁니다. 거기끼리만. 그 밖에 도로는 손댈 수가 없죠. 그런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이쪽을 통합으로 하기 때문에 도로가 바뀔 수도 있겠죠. 도로 용지만 그대로 가면 되고요. 또 우리가 기부 체납한 것을 도로 용지에 포함시켜서 중간에 도로를 더 크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금호아파트 뒤에 있는 그 길을 다르게 쓸 수도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삐좁게 이렇게 육동 그렇게 돼 있잖아요. 그런 부분들 짓기 좋게 다시 어떤 식으로 설정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것들이 통합정비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이 내부에서 즉 무슨 얘기냐면 도시개발이라는 거죠. 그냥 단순 재건축이 아니라 도시재생입니다. 연수구라고 하는 예전의 신도시, 90년대 신도시를 다시 한번 이제 최첨단 신도시로 만드는 거죠. 무인 자동차가 다닐 수 있고 로봇이 다닐 수 있는 그런 최첨단 신도시로 하기 위해서는 개별 재건축 가지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도시재생, 특별법에 의한 도시재생으로 하는 겁니다. 자, 이 이야기는 지금까지 말씀드린 거죠. 자, 우리 아파트가 이대로 괜찮지 않다는 건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저도 주민이고 여러분도 주민이시기 때문에. 자, 그럼 이 특별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드리겠습니다. 특별법은요, 정부와 국회가 입법을 한 겁니다. 근데 왜 입법을 했냐면 아까 구청장님 잠깐 얘기했는데 우리가 92년도에 지었잖아요. 대진정강 퇴사하는 91년도. 그러니까 이 선악동이 제일 먼저 지었습니다. 그럼 여기 선악동부터 시작해서 쭉 하는데 이때 1기 신도시부터 이때까지 90년대에 지은 아파트들이 거의 200만 호가 넘는 걸로 알고 있어요. 어마어마하죠. 200만 호. 80년대에는 30만 호가밖에 안 돼요. 얼마 안 돼요. 그러니까 재건축을 해도 뭐 별로 할 게 없어요. 그러면 2000년대에는 어떤가요? 2000년대에는 뭐 300만 호 이게 더 늘어납니다. 자, 그러면 원래대로 일반 재건축으로 한다면 보통 30년이 넘고 40년쯤 돼야 안전진단 통과가 되거든요. 그때 안전진단 한다고 난리, 서로 이 단지 싸워 저 단지 싸워 난리, 또 공사가 시작돼서 온 나라 다 공사판 만들고 뭐 여기저기서 뭐 이 이슈가 터집니다. 사회가 혼란스러워요. 사실 집만큼. 저는 정말 우리 15구역의 주민들이 너무 점잖으셔서 너무 놀랐어요. 아니 우리 집에 관련 대한민국에서 집 건드리면 어떤 정치인도 살아남지 못해요. 그죠? 그런데 아니 우리 집을 지금 어떻게 하자는 이 절체절명의 이 위기의 순간에 아무도 관심이 없어요. 그래서 저같이 아무런 능력도 없는 사람 이거 왜 안 해?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된 거거든요. 물론 이제 그래서 지금 나오셨지만 근데 여러분들의 비율이 우리 2000세대잖아요. 2040세대입니다. 저 또 빼고 여기만 네 단지가 2040세대. 2040세대 중에 지금 뭐 한 150, 200분 정도 나오시면 뭐 10% 오셨네요. 너무도 관심이 없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이게 될까? 나는 관심 없어. 아니 어떻게 관심 없다는 말이 통하죠? 내 집인데 내 집이 빵통이 되네. 빵이 돼. 3억짜리가 제로가 아마 내 주식 3억짜리 계좌가 빵이 된다고 하면 가만히 있으시겠습니까? 가만히 안 있으실 거잖아요. 왜 이건 가만히 있으셔야 되죠? 진짜 빵이 되는데? 주식 한번 빠져보면 아시죠? 원금만 찾으면 나는 정말 행복하게 땡큐 하고 나갈 거야.
뭐 누구나 그런 생각 다 해보지 않습니까? 그럼 원금 찾는 방식도 훌륭하다니까요. 그런데 그보다 조금이라도 더 나오면 더 훌륭한 거고. 자, 특별법은 정부가 아쉬워서 한 겁니다. 그래서 나라의 어떤 균형 발전, 도시 재생, 첨단 도시로의 부활, 이런 것들을 목표로 지금 서울부터 신도시들, 1기, 2기, 3기, 1기 신도시부터 해서 이걸 제대로 해야만 대한민국이 제대로 선진국으로 갑니다. 그래서 특별법은 일반법에 우선하죠. 그래서 도시정비법과 충돌한다면 이 특별법이 먼저 적용되잖아요. 그래서 특별법을 제정해서 우리를 도와주기 위해서. 자, 도시정비법에서 재건축에 관련돼서는 우리가 시청에 갖는 느낌이 뭐였죠? 규제. 규제하는 사람들이라고 우리는 느끼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특별법은 규제가 아니라 도와줄게. 그래서 공무원도 거기에다가 뭐 다른 시도 같은 경우에는 10명, 15명씩 특별히 더 배치해서 일 도와줘. 저 사람들 일 도와줘. 그 다음에 안전진단, 야, 그거 제일 골치 아픈 건데 그거 생략, 없애. 자, 안전진단을 없애니까 지금 우리 34년 차죠. 저쪽 동춘동은 31년, 2년? 이래요. 31년, 2년간은 절대 안전진단 통과 못합니다. 통과 못하는 애들 빨리 하게 해주려고. 그래야 앞차가 빨리 지나가야 뒷차가 갈 수 있잖아요. 그래서 앞차 빨리 치우려고 특별법 만들어줬고, 특별법을 만들었는데 그 안에서도 연수지역에 16개 단지가 있는데 이걸 동시에 하는 것은 힘들죠. 그 인원 다 어디 가요? 3만 5천 세대 다 어디 갑니까? 동시에. 거의 10만 명 되는 사람들을 어디로 이주시킵니까? 안 되죠. 그러니까 순차적으로 하려고 하는 거죠. 않잖아요. 객관적 기준이 있어야 되죠. 그래서 기준을 마련한 겁니다. 정량평가로 100점 만점에 했고요. 그 100점 만점 중에 이제 몇 가지 항목들이 있는데 동의율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게 1차 선도지구고요. 선도지구에 선정이 되면 뭐가 좋냐면 선도지구는 뭐든지 좀 더 빨리, 좀 더 잘해줄 겁니다. 그래야 뒤 후발주자들이 어때요? 쟤들 저렇게 해줬어? 저렇게 잘 나가? 우리도 해야지. 이거잖아요. 그래서 선도지구를 잘해줄 수밖에 없어요. 오히려 빨리빨리 좀 해. 싸우지 마. 그거 싸워서 뭐해. 빨리빨리 하라고 금떠밀 거라고 생각을 해요. 선도지구가 무조건 성공해야 돼. 그러지 않으면 큰일 나요. 이런 상황입니다. 이게 특별법이고요. 선도지구는 그 우리 16개 단위, 물론 인천에 4개 구역이 있습니다. 4개 구역인데 거기도 다 있으면 그걸 다 합친 것보다 여기 우리 연수선합지구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가 다 여기를 바라보고 있죠. 여기 성공해야 됩니다. 선도지구에 일단 지원을 해야 돼요. 지원을 하면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게 뭘까요? 관심입니다. 주민들의 관심과 이해입니다. 될까요? 안 될까요? 아무도 모르죠. 그런데 시험도 안 보고 붙기를 바란다면 좀 얌체 아닌가요? 그죠? 시험은 보고 떨어지더라도 시험은 보고 떨어져야죠. 그래야 그 다음 시험에 더 잘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공부 안 하는 애가 내일부터 한다는 게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그 다음에 지금 제일 아쉬운 것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서서 하는 사람들입니다. 저 같은 비전문가가 아니라 전문가들이 많이 있으시더라고요. 법조인도 있을 수 있고요. 건축, 토목 쪽에 공무원도 있을 수 있고요. 부동산 쪽에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요. 세무, 회계 쪽에 전문가도 있을 수 있고요. 다 있습니다. 2000세대면 누가 없겠습니까? 그런 분들의 도움이 아닙니다. 참여입니다. 누가 누구를 도와줍니까? 우리 집인데. 그렇잖아요. 여러분들이 지금 저를 도와주기 위해서 오셨나요? 아니잖아. 우리 집에 대한 애정과 관심으로 오신 거잖아. 그래서 내가 참여하지 못하더라도 유능한 분이 있다면 나서서 뭐 마이크 잡고 그런 거 안 해도 됩니다. 있다면 네가 좀 한번 해봐. 우리 아들이 똑똑하면 야 너도 좀 배우고 있으면 좋아. 회의 나가라는 게 아니야. 명단에 올려놓고 필요할 때 있으면 엊그저께 제가 밤에 유서울 주민 한 분과 통화를 했습니다. 그분이 시청의 건설본부의 간부로 계시더라고요. 저희 집사람도 이렇게 저렇게 알아보더니 소개해 주더라고요. 물론 직접적인 업무는 아닙니다. 토목 쪽이라서. 그러나 어쨌든 또 네트워킹 될 수 있고 저보다는 낫겠죠. 여기 오셨을지도 몰라요. 한 분 한 분이
굉장히 중요한 힘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모아줘야 됩니다. 그 힘들이. 제 친구는 제가 그래서 알게 됐거든요. 제 친구가 이미 한참 진도가 나간 단지에서 우리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지금 거기 70% 돈을 받았대요. 그러면서 자기는 한 20만 원 후원금만 자기는 나설 총각인데도 자기 회계 전문가거든요. 나는 나서는 거 싫어. 대신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은 뭐냐면 나는 그냥 커피라도 드시라고 내가 얼마 안 되지만 그거밖에 없어. 그래서 한 20만 원 쏴줬다고 하더라고요. 각자 할 수 있는 것들은 많습니다. 지나갈 때 고맙다는 말 한마디 아니면 아는 척 그런 것도 좋습니다. 뭐든지 우리가 함께 해야 된다는 거. 자, 이게 지금까지 했던 것들. 자, 추진 방식, 아까 통합정비라고 했죠. 도시개발 쪽에. 그다음 안전진단, 용적률, 이주 방식, 인허가, 동의서. 이런 면에서 재건축과 이 특별법과는 많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안전진단 면제라는 건 우리가 공공기여를 합니다. 공공기여라는 게, 아까 예를 들어서 250의 용적률인데 280이라고 했잖아요. 그럼 그 30%의 용적률 상향이 있으니까 그건 우리의 이익이잖아요. 그 이익의 10%는 좀 기부를 해야 돼라고 정한 겁니다. 근데 그것도 도시정비법보다는 완화시켰고요. 처음에 15% 얘기했다가 다른 지구가 10%이기 때문에 우리가 뭐 이렇게 항의를 하고 민원을 넣어서 10%로 조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용적률도 그렇고 이런 기여금도 그렇고 조절에 여지가 있다. 협상의 여지가 있다는 거. 아까 150%라는 건 말씀드렸고요. 법정 상한의 150%라는 거고요. 뭐 이런 식으로 사업 기간이 절반 이내로 거의 절반 이내로 단축이 되고 연금도 올라가고 안전진단 비용이 없고 이런 것들이 가장 핵심적인 내용에 해당이 됩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게 선도지구 신청을 안 하면 손해라는 게 아니라 이 특별법 열차에 탑승하지 않으면 손해라는 겁니다. 그냥 소모품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게 저의 그냥 개인적 결론입니다. 만약에 그럴 것 같다고 하면 저는 지금 3억인 아파트 2억이라도 팔고 나갈 것 같아요. 손절을 하고. 뭐하러 있습니까? 빵이 될 겁니다. 근데 그러지 않을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이 밤에 이런 행동을 하고 있는 겁니다. 희망이 있기 때문에. 절망이라면 이거 안 하고 빨리 나가죠. 자, 6월 2일이 선도지구 신청 마감이고요. 그 다음에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선도지구는 1차입니다. 1차 시험에 떨어진다고 한강에 가면 안 되잖아요. 2차 시험에 떨어지면 2차, 3차, 4차, 5차 계속 됩니다. 그럼 1차 안 되면 최선은 뭘까요? 1차가 안 되면 2차가 최선이겠죠? 그럼 계속 시도해야 됩니다. 35일 남았습니다. 자, 주민동의율은 60점, 100점 중에 100점 만점 중에 주민동의율이 60점이고요. 그럼 40점은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우리 A15구역이 불리하지 않아요. 그 40점에서는 어떤 분의 통계를 보니까 굉장히 좀 이해는 가는데 굉장히 유리합니다. 40점에서. 만약에 우리가 이 60점짜리에서 상위 뭐 최소한 뭐 80% 이렇게 올라가면 굉장히 가능성이 높아요, 사실. 그 서울에서는 워낙 관심도가 높기 때문에 좀 더 젊은 층들도 있고 막 그런 데가 있잖아요. 산본, 분당 이런 데 있죠. 그런 데는 95%가 선정이 됐습니다. 근데 여수구에서는 그걸 그렇게 기대를 하진 않더라고요. 95%는 불가능한 꿈의 숫자라고요. 우리가 최대한 할 수 있는 데까지. 그 다음에 또 하나 희망적인 것을 알려드리면 아마 이 중에 아무도 안 계실 것 같은데 그 A15구역은 제가 금호아파트나 뉴서울을 보니까 아주 대동을 아직 못 알아봤는데 세입자 비중이 10%가 안 돼요. 다른 데는 공춘도가 엄청 많습니다. 세입자, 즉 임대인, 집주인, 소유주가
외부에 나가 있으면 동의서 받기가 정말 힘들거든요. 전화도 못해요. 그런데 다 여기 사시잖아요. 그래서 90%를 전체라고 해도 굉장히 우리는 유리합니다. 그걸 받기가. 여러분이 활동만 지금 금호아파트에서는요, 노인회장님이 지금 막 기다리고 계세요. 뭐라고? 언제 동의 시작해? 우리 노인회 선관위 동원해가지고 쫙 다 할 거야. 어떻게 아주대동 유서울도 그러시죠? 예, 여기 오신 분들 그 역할 하셔야 돼요. 이렇게 나서서 뭐 마이크 잡고 이런 거 하실 필요 없어요. 그런 건 뭐 제가 해도 되고요. 대표로 하는데 계속 일단 단톡방에 들어오세요. 단톡방에 들어오시고 그다음에 순번 정해가지고 하루 종일 동의서 받아야 돼요. 관리사무소에서. 관리사무소 직원은 동의서 받지 않습니다. 공간만 빌려주는 겁니다. 그래서 관리사무소에서 순번 정해서 받아야 되고, 그리고 아무래도 남성들보다는 여성들이 좀 더 이렇게 네트워킹이 잘 되고 사회성이 더 있으시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하는데, 물론 소유주가 누구 명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소유주만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에 안내되는 안내문을 잘 보시고 나만 동의를 하시지 말고, 그냥 이건 반대할 이유가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는 제가 이해가 잘은 안 되지만 조금은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그러나 반대를 하는 거, 이거 하면 안 돼! 이건 도저히 아무도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잘 모르셔서 하는 거니까 아시면 반대는 안 하실 겁니다. 그리고 반대하시는 분 있으면, 여기 뉴선학 부동산으로, 우리 총무님 뉴선학 부동산에 있고, 거기가 그냥 거점입니다. 부동산 홍보가 아니라 저희는 고맙죠. 이렇게 사무실 영업하는데 지장도 있는데 이렇게 빌려주시니까 놀러 모시고 가셔도 됩니다. 직접 설명을 못하시면 저희한테 오시고 오셔도 됩니다. 이런 것들은 아까 다 했죠. 그 다음에 지금 동의하면 무조건 재건축이 아닙니다. 그 다음 단계 또 있습니다. 선도지구에 지정이 돼도 정말 마음에 안 들고 다른 데 보니까 수익성이 낮아, 안 하는 게 나아, 아니면 일반 재건축이 나을 것 같아, 안 할 수 있습니다. 철회는 가능합니다. 그러나 신청을 안 한 상태에서는 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신청하고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동의가 지금 해도 된다, 재건축하자, 이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동의서를 작성하실 때 딱 한 가지, 신분증만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그런데 소유자야 되고요. 또 하나는 공동 소유가 되면 부부나 자녀하고 공동 소유면 그 공동 소유자의 인적사항도 같이 써야 되기 때문에 필요한 게 동의가 하나 더 있어야 됩니다. 그런 거지 꼭 등기부로 확인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말씀드릴 부분은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저도 위원장님과 같은 여건으로 사실 아는 것도 없고 그냥 어떤 지식이 있는 것도 아니고 이런 업무를 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아까 내 집이다 보니까 조금 관심을 가지고 먼저 시작을 해서 위원장님하고 이렇게 손을 잡고 출발하게 됐습니다. 저는 금호아파트 6동에 살고 있는 임일홍입니다. 반갑습니다. 사실 여기에 나오신 분들이 아까 위원장님 말씀대로 다 내 집이기 때문에, 내 거기 때문에 관심이 있어서 나오셨습니다. 지금까지는 우리 지역에서 어떤 일이 있는지, 무엇 때문에 이게 시작을 하는지조차도 관심도 없으셨는데, 누군가가 나와서 하겠다고 하니까 여러분들이 참여해 주신 것이 너무 감사하고요. 아까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 연수구에 지금 선도지구가 18개 지역으로 되어 있어요. 그 중에 우리가 A-15구역인데 순수 아파트로만은 15개 지역이고 상가 중심 지역이 2개가 있고, 그 다음에 이주단지라 해서 한 곳이 있어요. 저희가 그 15개 중에서 15구역인데 15구역은 오늘 주로 많이 오셨던 금호, 유서울, 아주대동, 요거 이제 3개 단지죠. 금호 별개 단지입니다. 그 다음에 유서울이 또 별개 단지고 아주대동이 한 단지고, 그래서 3개 단지에 지금 여기 참여를 많이 안 하신 걸로 아는데 대진, 정광, 태산 이렇게 해가지고
네 단지를 합쳐서 한 구역으로 다 줬어요. 그래가지고 그것이 2,940세대입니다. 2,940세대고 우리 지금 여기 세 단지만 하면 2,000세대가 되는데 제일 중요한 것은 선도지구의 우선 경쟁에 참여하려면 3,000세대가 이상이 되는 데가 먼저 된다. 그럼 우리가 2,940세대니까 저희는 좀 유리하죠. 아까 저 위원장이 잠깐 말씀 남기셨는데 왜 우리가 유리하다는 것이 지금 3,000세대가 넘는 단지가 구역이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저희는 그 중에 또 한 그 장점을 좀 가지고 있는데 지금 많이 참여를 안 하셨던 것은 지금 대진, 정광, 태산이 아직 참여가 안 돼서 지금 저희 추진위원들이 계속 가서 많이 이렇게 만나서 그분들한테 설명을 하고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래서 가능한 한 빨리 그분들하고 우리가 묶어서 한 구역이 원만하게 잘 진행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에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선도지구라는 것이 재건축을 가장 먼저 빠르게 진행하는 우선 구역입니다. 그러려면 단순히 오래됐다고 해서 무조건 진행이 되는 것이 아니고 선정 기준을 적용해가지고 상대평가입니다. 상대평가. A 1구역과 2구역, 3구역 이렇게 놔가지고 상대평가를 해서 점수를 따졌을 적에 제일 유리한 곳 여기서부터 아까도 구청장님 잠깐 말씀하셨고 우리 위원장님 말씀하셨지만 우리 영수구에서 잘 돼야 이번에 1차에 2개예요. 2개 정도 아니면 3개까지 희망을 가질 수 있죠. 그러나 우리는 모든 여건을 봤을 때 여러분들만 참여해 주신다면 우선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아까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뭐 여기 지금 임대자가 많지 않다는 거 이런 장점도 있고 또 우리가 또 세대수도 3,000세대가 된다는 것도 있고 그다음 지역적 여건, 역세권 일단 제가 다시 설명드리겠지만 역세권이라는 것도 있고 여러 가지 평가 기준으로 봤을 때 저희가 상당히 기준에 유리한 조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잘 해주셔야 되는데 제일 먼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제일 중요한 것이 뭐냐면 주민 동의율 잠깐 조금 전에 설명드렸죠. 주민 동의율이 90% 이상이 나와야 돼요. 90% 이상이 나와야 점수가 60점입니다. 100점 만점 중에 60점을 받으려면 우리 2,940세대 중에서 정말로 300세대 뺀 2,600세대 이상이 동의를 해주셔야 돼요. 그러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여기 나오신 분들이 한 분 한 분에게만 전파해 주시면 가능합니다. 지금 다른 구역을 저도 여기까지 나오기 전에 왜 우리 구역에서 이걸 안 하고 있지? 하는 걸로 해가지고 저 평생 학습관 주로 거기서 많이 했거든요. 다른 지역에 하는 데를 제가 한 2, 3개월 동안 많이 쫓아다녔어요. 이렇게 시작하는데도 봤고 평생 학습관에서 외부 전문가들 불러서 설명을 또 받고 아 이거 이렇게 하면 되겠다. 그분들이 불과 한 달 만에 60% 70% 받으신 분들이 많아요. 지금 그분들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할 수 있다는 자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조금만 더 애써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통합 규모입니다. 우리가 금호, 유서울, 아주대동, 대진, 정강, 태산 이 통합 규모가 또 점수가 높아요. 20점이에요. 정말로 이 네 단지가 이걸 네 단지라고 그래요. 7개 아파트지만 네 단지라는데 네 단지가 잘 통합이 했느냐 이게 20점이에요. 그 뭐 이게 우리가 뭉쳐만 줘도 벌써 80점은 가져갑니다. 그죠? 그 다음에 규모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규모가 정말 이게 적정하게 짜졌느냐 10점. 그 다음에 사업자가 들어왔을 때 어떤 그 파급력이 있느냐 그런 거를 봤을 때 이것이 10점입니다. 그래서 점수 평가로 상위 구역만 추진되는 그 구조이기 때문에 평가 항목에 따라서 세부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시간 관계에서 그거 다 설명을 못 드리고 나중에 또 이런 기회가 있습니다. 그때 또 전문가도 모시고 또 저희들도 이제 설명을 드리겠는데 이건 그런 점을 잘 좀 참조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건 또 아까 말씀드린 거에서 이제 중복되는 내용인데 선도 지구가 지정이 된다면 어떤 차이점이 있느냐 아까 뭐 다 설명드렸지만 제가 이제 조금만 더 보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 뭐 안전진단이 없어진다는 건 잘 말씀 드렸고요. 그래서 용적률이 향상되고 건축 규제가 완화된다. 뭐 건축 규제가 완화되는 조건은 다 여기 용적률 안에 같이 돼 있고 건폐율 안에 같이 돼 있는 거니까 좀 생략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선정이 되는 데에 대한 가능성 여부도 또 저희가 한번 봐야 되거든요. 그 가능성은 뭐냐? 무조건 90% 이상이 돼야지만 할 수 있는 거냐? 그렇진 않아요. 그러나 우리가 우선순위에 들어가려면 90% 이상을 받아야 되는데 50%만 돼도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50%만 돼도 그 여러분들이 애써서 해서 이왕 50% 받을 바에는 90% 이상 받아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참여 좀 해주시면 되고 95%가 되면 무조건 된대요. 그럼 당선권이라고 그래요. 95%가 되면 그렇게 해서 해주시는데 아까 잠깐 말씀드렸는데 우리는 3천 세대에 대한 그 유리한 조건이 있기 때문에 가능하다 하는 것을 꼭 이렇게 염두에 두시고 혹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도 대진, 정광, 태산에 아는 이웃, 친구, 친지 누구 있으시면 야 빨리빨리 우리 그 하는데 같이 참여해라고 한 분 한 분 자꾸 좀 권유해 주시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 다음에 정말 중요한 게 내가 참여를 못하고 내 여건이 안 맞아서 그냥 가만히 있을지언정 반대로 하지 마세요. 반대로 하지 마세요. 이 반대가 감점이 20점이에요. 80점까지 잘 받아놓다가 반대가 나와서 20점 까먹으면 애써서 했던 분들께 다 무효가 돼버려. 그죠? 내가 하고 싶지 않으면 하지 마세요. 안 하셔도 돼. 근데 왜 지금 이렇게 애써서 그런 사람들 있고 내 집을 잘 이렇게 가꾸겠다고 하고 삶의 터전을 잘 만들어 보겠다고 하는데 왜 반대로 하셔? 그래 반대로 하지 마세요. 불편하시다고 그냥 가만히 계셔주세요. 반대로 하지 마시고 그냥 가만히 계셔주시면 고맙겠습니다라고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아까 잠깐 좀 언급하셨던 내용이 있는데 혹시 지난번에 그 우리 저쪽 그 금호상가 때 참석하셨던 분들 계세요? 잠깐만 손 한번 들어보세요. 근데 그날도 많이 안 오셨나요? 그때 설명 들으셨으니까 안 오셨을 거고 우리 선도지구가 되면 재건축을 하면 가장 중요한 것들을 우리가 좀 놓칠 수가 있어요. 아까 위원장님 잠깐 말씀드렸는데 이 선도지구의 재건축은 제자리, 재건축, 제자리에다가 재건축을 해가지고 재정산을 하는 거예요. 자, 제가 한번 함께 따라해보세요. 이거 잃어버리시면 안 돼요. 지난번에도 제가 또 가르쳐드렸는데 선도지구가 되면 제자리, 크게 봐요. 그래야 안 잊어버리니까. 제자리, 재건축, 재정산. 내가 살고 있는 그 단지에 내 아파트를 짓는데 내 돈 가지고 우리 비용으로다가 짓는 거예요. 착각하시면 야 저 금호 아파트 거 대략 걸 우리가 이쪽에 해주고 유서울 걸 이쪽에 해주고 이렇게 오해 안 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이해되세요? 네. 그렇게 해서 내 집을 아까 저 위원장님 말씀하신 대로 내 집의 삶을 향상시키고 내가 살아가는데 더 좋은 효과 혹시라도 저도 나이 많거든요. 뭐 이게 뭐 유산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사는 동안까지 정말 좋은 데서 내가 살기 좋은 이런 보금자리를 만들어 주시면 좋겠다. 일부 제가 이거 진행을 하다 보고 추진을 하다 보니까 하시는 말씀들이 야 그거 몇 년 걸리는데 내 나이가 지금 몇 살인데 거기서 몇 년을 살다 죽는다고 너무나 이런 쪽으로 비관을 하시고 낙관적으로 말씀하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아니요. 아까 그랬잖아요. 선도지구가 되면 지금 일반 재건축에서 10년, 15년 되는 거를 2년이면 진행이 되고 또 빨리 하면 5년이면 우리가 입주를 해야 되는데 저도 70 후반이에요. 그런데 저도 한 5년이라도 더 살면 좀 요양원 갈 때까지 좀 편하게 사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도 저보다 연배 높으신 분들도 계시는데 하루를 우리가 살아도 좀 더 쾌적한 좋은 보금자리에서 살다가 우리가 자식을 주고 가든 내가 그거 가지고 가든 여러분들도 편하게 사시는 게 좋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뭐 지금 긴 그 배경 설명을 우리 위원장이 많이 해주셨는데 제일 중요한 거는 어떻게든지 우리가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빨리 내가 먼저 도장 찍고 내가 알고 있는 옆집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2000세대 중에 여기 지금 한 150명 하셨다면 10%도 못 오셨어요. 이거 시작하면 안 돼. 그죠? 여러분들 지금 하실 마음이 있고 하시고자 해서 여기 오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저같이 아무나 가서 옆집, 웃집, 아랫집 다니면서 야 빨리 왜 찍어줘 빨리 사람들 찍어줘 하고 부탁을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내가 한 사람이 누구 몫을 한다? 10몫을 해야 돼요. 그죠? 내 한 사람이 10몫을. 그래서 우리가 15구역 중에 가장 빨리 지금 많이 한 데는 70% 80% 한 데도 있어요. 근데 우리 지금 한다? 절대 늦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시작할 때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시작을 했지만 절대 늦는다고 보지는 않습니다.
왜 안 넣느냐? 여러분들의 참여만 적극적으로 잘 해주신다면 절대 늦지 않겠다. 여러분들 도와주시고 협조해 주실 거죠? 네. 잘해 주실 거죠? 네. 최소한 10분 내가 못하겠다는 분만 손들어. 못하시죠? 내일서부터 10집 무조건 아랫집, 우집, 옆집 하면서 10분씩 내가 동의서 가져다니시면서 직접 동의서를 좀 받아주세요. 아시겠죠? 네. 그래야 내가 살기 좋은 내 아파트, 내 집이 됩니다. 자, 전 여기까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자, 앞에서 이제 선도지구에 대해서 왜 우리가 꼭 해야 되는지에서 다 설명을 해드렸잖아요. 자, 이 자료는 저희 인천시청에 직접 나와 있는 자료입니다. 아까 그거는 요걸 토대로 저희가 보기 편하게 만든 거고, 요거는 객관적인 자료니까 잘 한번 봐주시기 바랍니다. 노후계획 도시정비 기본 계획이고요. 연수 선악지구인데 이게 2024년에는 연수지구였습니다. 선악지구는 2025년에 확정된 거예요. 그러니까 저희가 안 됐다가 된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꼭 해야 합니다. 그래서 꼭 하자고 말씀을 드리는 거고, 자, 보시면 지금 재건축은 일반 제 집만 건축하는 게 아니고 이 계획이 미래 글로벌 도시로 만드는 겁니다. 이 선악지구가 그냥 일반 지금 노후된 것을 다시 새로 하는 게 아니라 도시 자체를 바꾼다는 계획을 지금 갖고 있어요, 시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일단 시행하는 거고, 사진에 보시다시피 저희 이렇게 아파트 단지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오른쪽을 보시면 넓은 공원도 있고 유유지도 있고 여러 가지 편의시설이 많이 되어 있습니다. 지금 신기술을 이용해서 정말 미래형으로 만들려고 하는 이런 계획을 갖고 있는 정비 계획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A15구역이 있고요. 5구역인데 이 많은 구역 중에 빠진 게 있어요. 뒤에서 말씀을 드리겠지만 여기서 임대아파트가 들어있는 단지는 빠졌습니다. 한 2군데 정도 빠졌어요. 그럼 저희가 경쟁력이 그만 2등은 올라갔겠죠. 이 2등은 올라가서 저희가 해볼 만한 지역이라고 합니다. A15구역입니다. 저희는. 그리고 제일 궁금하신 건 우리 용적률이 얼마일까? 250, 우리 금호는 237, 뉴서울은 251, 아주대도 251, 태산젠광은 저층이기 때문에 142입니다.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80이 기준 용적률이고요. 기준에서 저희는 특별법이기 때문에 150% 아까 용적률 상향이 가능하기 때문에 450%까지. 근데 450%는 최대이기 때문에 최대까지 저희는 바라진 않고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한 320이나 350까지 하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들어오실 때 저희 용적률 상향한다고 탄원서 다 서명하셨잖아요. 이런 노력으로 저희가 바꿀 수 있어요. 이게 할 수 있는 용적률을 상향할 수 있는 특별법입니다. 그리고 저희는 아까 지금 잠깐 말씀드렸지만 제3종 일반 주거지역입니다. 자, 제3종 일반 주거지역은요. 자, 1종, 2종, 3종이 있는데 3종은 아무래도 중고층 이상의 고밀도 주거지역이에요. 저희 지금 18층이잖아요. 15층, 18층, 30층 이상까지 지을 수 있는 용적률 200에서 3% 이상 범위로 설정되어 있고요. 그리고 재개발이라든지 재건축 사업에서 가장 선호하는 유형입니다. 제가 아까 소개를 안 드렸는데 저는 뉴선학 부동산에서 부동산을 합니다. 공부할 때 제일 주거지역 좋은 게 제3종이에요. 제3종이 가장 높이 올라갈 수 있는 층이고 저희는 또 역세권이기 때문에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리고 기부채납도 공공기여 등 조건으로 해서 용적률 완화 등 인텐시브로 인해서 사업 수익성이 가장 큰 핵심 요소인 지역입니다. 제3 일반 주거지역이고, 자, 제일 궁금해하시는 게 요거는 이제 주차 대수입니다. 저희 주차 너무 어렵잖아요. 근데 다른 지역하고 제가 비교를 해드린 건 다른 지역도 다 보시면 1.1대 0.4대 1.1대 저희는 금호만 빼고 다 0.8, 0.4. 아주대동 너무 어렵잖아요. 주차 너무 힘드시죠? 기본 이중 주차고요. 그리고 태산정광도 0.69대. 그러니까 저희가 주차 대수에서는 밀리지 않습니다. 다른 지역에 비해서. 그거 비교하려고 보여드린 거고, 자, 이 점수, 그래서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점수는 10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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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0점 거의 비슷하게 갑니다. 연도도 저희가 1992년에 승인됐잖아요. 다른 지역도 거의 비슷합니다. 근데 동률이 60점이기 때문에 저는 여기에서 점수를 많이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또 궁금해 하시는 게, 여기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1차로 끝나는 거냐, 1차로 끝나는 게 아니라 자, 10년 이상 보고 있습니다. 지금 2026년이잖아요. 이 계획이 아까 표지에 보셨지만 2035년까지의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10년 동안 이게 추진을 할 거다.
자, 저희가 1차에 아까 5월 26일부터 접수가 들어갑니다. 접수가 들어가서 이게 시행되는 1차가 선정이 되면 2027년부터 2031년이죠? 2031년 입주가 시작이 됩니다. 근데 너무 어려울 수도 있잖아요. 그럼 또 있습니다. 2차가 또 있습니다. 2년차 사업. 2년차 사업은 27년부터 아마 시행이 될 겁니다. 접수를 또 이렇게 공모를 또 받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선도지구가 처음에 하는 거기 때문에 선도지구지 2차, 3차도 이 똑같은 특별법 이 혜택으로 가능하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10년 이상이 되면 2040년이에요. 그거 너무 길잖아요. 그러니까 저희는 초반에 1년차, 2년차까지는 꼭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정말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이주민을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공공이주. 이주분들이 갑자기 많은 분들이 이사를 가시면 우리가 있을 데가 없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는 4,200세대만 4,200세대 공공이주 물량을 마련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이주민을 위한 이주 서비스는 주택도시금융공사, 한국토지금융공사 이 공사들이 많이 이주 지원을 서비스를 한다니까 저희가 아무래도 개인적으로 하는 것보다 좀 더 정부의 혜택을 많이 받을 수 있는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제 동의서 방법이에요. 아까 들어오실 때 동의서 보셨죠? 저희가 동의서 공모 신청 동의서 쓸 때 대표자를 쓰게 되어 있습니다. 대표자는 저희가 적어놨는데 쓰시는데 쓰기가 좀 어려우실까 적어놨습니다. 이거는 저희가 정하는 게 이원재님을 한 게 아무래도 저희가 대표성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입주자님 대표 회장님들 중에서 가장 움직이실 수 있는 분을 저희가 선정을 한 거고요. 이분은 굳이 뭐 조합의 대표라든지 이런 부분이 전혀 아니고 우리 입주자분들께서 주신 서류를 낼 수 있는 대표자입니다. 그러니까 전혀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복잡한 서류를 낼 수 있는 대표자 적혀져 있고 저희 지역은 연수 선악 지구 15구역입니다. 그리고 형광펜으로 보이시는 동의자 정보에 주소를 적어주시고 저희가 정말 편하게 다 써드렸어요. 그래서 아파트별로 저희가 그 서명을 받은 이유는 이걸 다 적어놨습니다. 몇 동 몇 호만 적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번에 동의 내용 저희가 그 금호타운 예를 들면 금호타운 몇 동 몇 호 쓰시면 되고 저 공유 여부는 공동으로 소유하신 분들 있잖아요. 부부 공동 명의 이럴 때는 공유 여부에 0을 쓰시면 되고 아니면 X를 써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1번, 2번, 3번 동의한다는 걸 체크해 주시고 여기에 동의자 서명 직접 내가 서명을 꼭 날인을 해주셔야 돼요. 그 대필은 안 되고 직접 써주셔야 되고 자, 두 번째 대표 소유자 선임 동의서는 아까 말씀드린 공동 소유자입니다. 저 위에는 저희가 적을게요. 저희가 적겠습니다. 있기 때문에 등기부 확인이 필요합니다. 저 밑에 거 적어주시면 되는데 대표 소유자 부부 박현주, 이원재 중에 박현주를 밀 거예요. 그럼 박현주 쓰시고 위인자는 이원재를 써주시면 됩니다. 요거는 부부 이걸 써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네, 또 궁금하신 점 있어요? 네? 아, 네네. 그리고 요거는 개인정보 수집이라서 이런 정보들을 우리가 수집할 수 있습니다라는 정보 사인입니다. 그러니까 필요하신 거는 어떤 거예요? 두 장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1번, 이거 서식 2번,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개인정보 요게 필요하고요. 2번은 공동소유일 때. 아, 내가 너무 헷갈려요? 그러면은 등기부 띄워보면 다 나오니까 그거 확인하시면 되고 저희가 접수처는 일단은 접수처는 관리사무소에 다 협조를 얻어놨고요. 왜냐면 신분증 복사하시기 좀 어려우실 수 있잖아요. 신분증 갖고 오셔서 관리사무소 분께 말고 거기에 우리 주민이 여기 있는 직원분들은 아파트 일 하셔야 되잖아요. 이 접수받는 거는 우리 공무원이 안 해줍니다. 저희 주민이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10시부터 4시까지, 10시부터 6시까지 시간을 정해주셔서 아파트 단지별로 관리실에 가셔서 접수를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저는 류선학 부동산이고요. 저는 금호에 살고 있기 때문에 바로 집 앞이라서 제가 또 이렇게 나선 거고 도와드릴 겁니다. 같이 저희 집도 하니까. 이런 번거하시고 오늘 여기 오셨죠? 이거 한번 카메라로 찍어보시겠어요? 그럼 다 오픈 채팅방 들어가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들어가시면 여러 가지 궁금한 점이라든지 이런 점들을 다 아실 수 있고 서류를 어떻게 작성하는지 다시 문의하실 때 저희가 친절하게 제가 답변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도 지금 선악동에서 20년 살았어요. 결혼해서. 근데 선악동 어떠세요? 살기 좋으세요? 살기 너무 좋으시죠? 네, 선악동에 보면 너무 좋습니다. 역세권에 송도도 가깝고 주안도 가깝고 고일동도 가깝습니다. 뒤에 승리천도 있고
저희가 이제 산책할 수 있는 길도 있잖아요. 그런데 집은 어때요? 네, 무너지진 않지만 지하를 갔으면 물이 나오고요. 크랙이 가고 예, 그런 민원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는 솔직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이 선도지구에 선정이 돼서 재건축을 하게 되면 제가 이제 부동산으로서 말씀을 드리지만 역세권의 새 아파트가 들어서면 실업가치가 되던 것이 아마 가치 상승이 많이 될 겁니다. 지금 송도 보시면 캠퍼스타운역 보세요. 주변 아파트 2016년에 들었는데 지금 7, 8억 합니다. 송도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신축인 것도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재건축으로 50년 이 아파트, 이 선도지구나 이 노후계획 특별법에 의해서 하지 않으면 50년 동안 끌어안고 이 집을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집 우리가 요번에 특별법으로 했을 때 선도지구에 꼭 선정돼서 꼭 재건축이 돼서 새 집에서 한번 살아보고자 하는 이렇게 희망을 갖고 있습니다. 네, 다 함께 같이 해주실 거죠?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솔직히 금호에서 뇌서울에서도 많이 움직이고 계신데 아직 모르시는 분들이 많아서 왜냐면 동의서를 받으려면요 이렇게 모이셔야 돼요. 그래서 오늘 만약에 끝나시면 이렇게 아파트별로 모이신다고 하니까 가지 마시고 뭐 금호면 금호, 뇌서울, 아주대동 좀 모여주시면 아마 거기 동 대표님들이 아마 모이셔서 같이 논의를 하자고 할 거니까 그냥 가지 마시고 꼭 같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 그리고 오늘 여기 장소를 제공해 주신 성악교회 우리 너무 감사드려요. 오늘도 거의 한 200명 오신 것 같아요. 너무 감사드리고 이 200명이 우리 세대가 2000세대잖아요. 2000세대가 다 동의할 수 있는 그런 선도지구 추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